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산업 뉴딜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제안한 송화진 여수 시의회 시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동부권 산업 뉴딜을 제시하셨는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의 이야기를 하면 보통 행정의 효율과 규모의 경쟁력 같은 일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이 통합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특히 여수와 광양은 전남 산업의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에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는 수십 년 동안 전남의 일자리, 세수, 지역소비를 떠받쳐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문제를 뒤로 미루고 행정통합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는데 덩치부터 키우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권 산업을 어떻게 뉴딜할 것인지 또 여수 산단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먼저 제시돼야 하고 그 위에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데 덩치만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가 여수나 전남 동부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기감 또 정책 논의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통합의 명분과 방향이 여수 산단에서 말하는 일하는 노동자, 협력업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절박함이 논의 중심에 놓여 있느냐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동부권 산업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수 산단 위기가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지금 거듭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네. 네,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은 실제 논의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여수 산단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의 일감도 감소되고 그 여파는 고파로 하청 노동자들의 실직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수 산단에서 근래 5천여 명의 근로자가 타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산단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인근 상권이 흔들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역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지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여수 산단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발악은 어디까지인지 일자리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도시가 앞으로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통합의 선언이 아니라 이 절박한 현장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먼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지적을 하시면서 의원님께서는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산단 구조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어느 한 기업의 말씀할 때 잘잘못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노화된 인프라, 비효율적인 물류 구조, 이것은 반복적인 또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까지 여수 산단 얘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요. 네네. 또 지금의 산업 환경 구조에 지금 변화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즉 말해서 정부와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뤄졌다는 거. 또 기업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신산업 투자에 대한 충분한 재투자도 하지 못했다는 점. 결국 이 문제는 특정 주체의 책임이 아니라 저는 정부, 행정, 기업 모두의 책임이 겹쳐진 총체적 부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위기를 산당 구조 전체 틀을 다시 짜는 문제로 접근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능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여수 국가산단 지금 현재 어떤 산업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없애는 전략이 저는 아니고요.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 산단은 이미 오랜 시간 속에 축적된 수준 높은 기술과 고급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 저탄소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다가 디지털과 AI 기술을 결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새 산업 유치보다는 기존 산단의 전면적인 재정비에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손을 좀 대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여수 산단은 산업 전환을 논하기 전에 산단에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노후화된 설비와 인프라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또 안전 문제, 환경 부담도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에너지 공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구조가 지금 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러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좀 힘들 것이고요. 기존의 기업들도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정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작정 신산업 유치나 전환을 애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단의 뼈대부터 다시 짜야 한다. 즉 여수 산단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먼저 산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산업 뉴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산업 이 뉴딜과 관련돼서 한두 차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가장 이제 주요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항만도로 공동 파이프라인 등 이 노후 SOC를 정비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가장 시급한 SOC를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 파이프라인과 항만 인프라입니다. 공동 파이프라인은 산단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원료와 중간재고 오가는 핵심 설비이고요. 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오래전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바로 이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또 더 늘어날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경제 전체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항만 인프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산단은 항만을 통해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내보는 시스템입니다. 항만 기능이 제때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그 선박의 최선료 등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올라갈 것이고 또 물류비가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경쟁력이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즉 물류가 막히면 공정이 흔들릴 것이고 공정이 흔들리면 생산과 고용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산단이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그래서 공동 파이프와 항만 인프라는 가장 먼저 해결할 필수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기술과 AI의 접목도 강조를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수 산단이 이런 그 AI 기반 산업 고도화 준비가 좀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인력 문제, 데이터, 또 시스템 아직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AI 첨단 분야는 이제 산단이 살아남기 위한 반드시 도입해야 할 부분이고요. 즉 생산 공정관리, 또 안전관리, 에너지, 환경 모든 분야에서 AI 없이는 경쟁력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걸 개별 기업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공정 시스템도 개선하는 모든 것을 한두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국가나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 국가 산단 차원의 공동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또 별개로 여수산단의 수소산업이랄지 소부장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도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네네. 보시기에 여수산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의 위치랄지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산단은 이미 석유 정제라든가 화학 공정 과정에서 부생 수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수산단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블루수소나 그린수소 같은 차세대 수소 생산 설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될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순서입니다. 지금처럼 산단의 기반은 그대로 둔 채 수소 산업부터 외치는 식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특정 산업만 앞세우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 전시형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먼저는 저는 그러므로 노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물류와 안전, 환경 등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산단 체계를 누리라는 일입니다. 그 토대에 의해서 부생 수소를 활용을 고도화해야 되고 블루나 그린수소 설비를 연계해서 나갈 때 비로소 수소 산업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후순이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수산단 뉴딜과 관련된 부분이 행정통합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있은 연후에 행정통합 논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당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 반문으로 꼭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산단 전체 전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이 산단의 이기는 개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 생긴 일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SOC 정비와 산단 구조 재편에 대한 재정 투입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과 도로, 공동 파이프라인 같은 기반은 말이 아니라 당면 정책과 예산으로 보장되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이 일자리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 여수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도시입니다. 고용과 지역 상권에 대한 답 없이 행정통합을 말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통합은 실질 없는 껍데기에 그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실질 없는 껍데기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화진 여수 시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